20일 대구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감 콘서트 K 축구 탐색 쓰담쓰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전략 분석관이었던 백선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FC 32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판평가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세 분, 우리 백성용 전력 분석가님 그리고 정치인 대구FC 축구 선수 이기백 축구 심판님 세 분이 어떻게 지금의 자기 직업군인 내가 가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심판 여러분 다 알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축구 심판 입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해당될 수도 있어요. 만 14세 이상부터 축구 심판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심판이 되려면 먼저 체력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 규칙 관련 이론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 수행 능력이 되겠죠. 반칙이 났을 때 어떤 시그널을 하고 어떻게 판정을 해서 경고를 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퇴장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심판 실기,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지만이 심판 5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5급부터 1급까지가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급이 되면 국제 심판도 할 수 있고 프로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들으면서 가장 술렁술렁 들었는 게 청소년 시기에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예를 들어 심판이 되었다면 그 친구들은 성인 경기에는 심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예, 청소년 시기에 심판을 입문하게 되면 심판의 선급 과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프로 심판이 되려면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5급에서 1급 가려면 최소한 4, 5년의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성인 경기에 심판으로 배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적인 이론만 배워서 심판을 바로 본다면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 실수 때문에 성패가 결정된다면 심판한테 많은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일정한 자격이 되고 많은 경험이 쌓인 사람들한테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프로 심판에 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많은 경험을 쌓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신방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처음 입문하면 5급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경기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 만약에 이런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5급을 따서 절차에 맞춰서 4, 5년 일을 하면은 빨리 하면 한 20살에도 선수 심판을 할 수 있긴 있겠습니까? 예, 20대 후반에 그 우리나라의 심판들 중에는 국제 심판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좀 더 쉽게 다가오게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정지희 선수 선수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거는 웃기겠지만 그래도 성장 과정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진짜 축구가 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됐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때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보러 갔는데 노병준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보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경기장에서 저렇게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마음먹고 축구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는 엘리트 교육을 절차적으로 밟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저도 엘리트 출신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학교 출신으로 그냥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흔히 말하는 유소년 테스트 같은 걸 보고 들어가는 선수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절차를 받아서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도. 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오시기 전에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정치인 선수의 그 헛다리 밟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경기 끝나고 이제 한 100번, 200번씩은 하고 이제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 100번, 200번 해도 경기장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더 연습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프로 선수들은 결코 쉽게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뭐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어떤 스포츠든 프로 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때 가고 다음 이제 전력 분석관. 왠지 이름만 전력 분석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야 우와 멋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자 전력 분석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분석관이 요즘에는 그 팀마다 거의 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도 보면 있고. 대구에는 혹시 몇 명 있죠? 저희도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네. 예전에는 한 분도 없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많이 있는 팀들은 뭐 3명까지 있는 팀들이 있는데, 전력 분석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겠지만 당연히 축구 분석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해가지고 전력 분석관 되는 그런 진로는 없고요. 대신에 대한체육회나 그 관련된 이제 그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를 받고 그 연수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뭐 방송국에 취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구단에서 원할 때 공지가 이런 거 떠요. 그러면 그때 지원해서 합격하면 이제 구단에 취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로 해가지고 이제 전력 분석관이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단에도 전력 분석관이 있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전력 분석관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전력 분석했는 내용을 선수들이나 방송에 이렇게 줘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자료들도 그 일반 뭐 방송 직원이 송출하는 게 아니고 그 분석관들이 분석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자료들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전력 분석 자료 이런 거 TV에서 보는 거 외에 구단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수비나 그리고 공격 부분에서 따로 갖고 있고 우리 팀 거, 뭐 상대방 거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방송국이랑 구단이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이 전력 분석하면은 제일 먼저 그냥 저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뭐 442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전력 분석관이고 각 선수의 피지컬이나 뭐 선수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요거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동작 분석에 대한, 그렇죠? 선수에 대한 동작 분석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뭐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전술 이런 거 하는 전력 분석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아까 대구FC에도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한 분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동작 분석도 할 줄 알고 선수들 나름대로 이제 동작에 대해서, 그리고 전력 분석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에서도 분석관을 많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물어보신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한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깊숙이 한번 빠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우리 정치인 선수부터 이제 먼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정치인 선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 스포츠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 축구는 뭐 유스팀, 프로 유스팀에 들어가서 그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 학교에서 그냥 일반 축구 소속으로 해서 이제 들어왔죠, 저는. 일반 축구.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스카우트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선수가 되었는지. 보통 리그나 대회에서 많이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전국체전에서 이제 조광래 사장님 눈에 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축구 선수로 뛰었다가 감독님 눈에 띄어서 FC에 들어와라.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축구 선수가 됐고, 그러면 축구 선수가 하면서 정말 힘들거나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든 점은 있을 거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 3가지 질문 한 번에 던져볼까요? 이제 힘든 점은 매일매일 그냥 힘든 것 같고 또 몸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상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지금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런 거를? 뭐 가족들 보면서 이겨내고 가족들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가족이 옆에 있으면 제일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요. 또 꿈이 있으니까 아직도 꿈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축구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 즐거웠을 때? 제일 좋을 때가 뭐 월급 들어올 때가 제일 좋죠. 월급 들어올 때가 제일 좋고 큰 경기장에서 이제 꽉 찬 팬들 보면서 경기하는 게 제일 그러면 좋습니다. 축구 선수 연봉 솔직히 어떻게 됩니까? 연봉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이번에 ACL 경기 갔을 때 한 경기 이기고 이제 1,000만 원 들어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 ACL 나가서 네. 한 경기 이겼는데 전 선수들한테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각 1,000만 원씩. 1인당 1,000만 원씩. 그럼 골 넣는 선수는 뭐 더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뭐 인센티브는 각자 이제 계약할 때 다 다른데 뭐 다섯 골 넣고 뭐 포인트 5개 쌓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경기 횟수로 해서 이제 옵션을 채워가는 선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 1승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연봉 제일 높은 선수는 누구고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진규 선수가 다시 전북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테일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높은 받는 금액.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한 10억 단위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한 10억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나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다면 어떤 경기가 있습니까? 경기요? 경기.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결승전 뛴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경기이자 첫 결승이어가지고 제 인생 첫 결승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결과는 준우승했어요. 준우승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러면 그 경기를 통해서 프로 선수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프로로 오게 되는 그 계기가 아마 기억이 제일 많이 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치인 선수를 통해서 살짝 우리 프로 선수들의 맛을 한번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심판 선생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판 선생님들은 가장 어찌 보면은 선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고 그라운드 내에서 뭐 가장 많이 부딪히는 또 일일 것 같은데 심판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하려면은 체력적인 부분도 그럴 것 같고 뭐 힘든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심판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판정에 하다가 보면 심판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국제 심판이나 프로 심판들도 한 경기에 최소한 5회 이상의 작은 실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판들은 최소한 실수를 줄이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여름에 한 경기를 프로 같은 경기를 뛰려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구 선수가 한 경기에 보통 한 12km 많이 뛰는 사람들 뛴다고 하는데 심판 역시 12km를 뛰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관리 일주일에 선수 못지않게 체력 훈련을 합니다. 최소한 5일 이상 프로 심판이나 국제 심판들은 매일매일 체력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력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심판 자격을 가지고 있대 배정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즉 심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력적인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 VAR이라는 심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을 소개하면 일반적인 경기에는 4명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주심과 부심 2명,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네, 대기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 경기나 국제 경기에는 VAR 심판이라는 게 있죠. VAR 심판도 2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명의 심판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경기에는 심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VAR 심판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 VAR 심판과 이 헤드셋에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한번 정확하게 VAR로 점검하고 사항을 파악하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주심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많은 체력 훈련과 어떤 분석, 그 다음에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 역시나 축구 선수만큼이나 아주 체력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뭐 지식은 당연한 거고 분석까지 해줘야 심판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심판은 주장이 뚜렷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주장을 갖고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딱 부러지겠습니다. 일단 성격은 적극적인 이 성격이 심판하는데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판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저도 약간은 소극적이었는데 심판 활동하면서 많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심판에 불복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지. 제가 MC에게 이런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다 바로 레드카드로 퇴장을 시키는 이런 경우네요. 그죠? 축구 심판이 가지고 있는 카드 색깔 알고 계시죠? 뭐죠? 옐로우 카드. 자, 우리가 심판을 보다 보면 심판 판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심판이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보다가 보면 작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은 판정 항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치다면 판정 항의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도가 넘어서서 모욕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레드카드까지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들은 우리 심판들이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고 사항에 해당되는지 퇴장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심판들이 있던 이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심판 가방 속은 과연 어떨까? 이거 공개하기 힘든데 직접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엄청 예쁘네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꽂혀 있고요. 이 안쪽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와 이 연필이 꽂혀 있습니다. 이 메모지는 뭐 할 때 쓸까요?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알다시피 경고, 퇴장. 만약에 정치인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32번 정치인 경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 퇴장 사항도 기록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기록하냐면 득점. 32번 정치인 선수가 40분에 득점을 했다면 여기 정치인 선수 득점 사항이 적습니다. 동전같이 생긴 건데 이거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할 때 쓰는지 아는 사람 손? 제일 앞에 친구 뭐 할 때 쓸까요 이거?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를 시작할 때 이걸로 던져서 만약에 저 친구가 결정이 있는 면이 나오면 먼저 공격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진영 골대 쪽을 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쓰이고요. 승부차기 할 때도 쓰입니다. 먼저 킥을 할지 나중에 킥을 할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심판 연봉 어떤지 또 우리 친구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연봉 보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주심은 200만 원을 한 경기 받습니다. 200만 원. 그리고 부심, 우리 플래그로 이렇게 터치라인에서 활동하는 부심 있잖아요. 그분들은 100만 원의 그 심판 수당을 받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체력 관리비 이런 거는 별도로 나오고 수당은 주심은 200만 원, 부심은 10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하고 레드 카드가 나와서 말씀인데 정치인 선수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받아 보셨죠? 네, 저 프로 와서도 퇴장 당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으면 벌금을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벌금을 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 옐로우면 얼마고 레드면 얼마인가요? 옐로우 카드에는 벌금이 없다고. 아, 옐로우에는 들었어요. 없고? 퇴장 당하면 이제 벌금을 낸다고 저는 들었어요. 퇴장은 그러면은 당해보시는 네, 150만 원 정도. 퇴장 빨간색 한번 받고는 1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칙하는 것도 돈적인 것도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이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특성상 우리 모두 다 아버지들은 전력 분석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직업을 계속 간다는 게. 직접적으로 욕먹는 건 없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힘들죠. 선수들이나 심판 선생님들이 솔직히 저희보다 욕을 많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전력 분석관이 뭐 직접 욕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구단에 있는 전력 분석가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못 보잖아요. 뭐 공개적인 거 몇 개 말고는 못 보기 때문에 전력 분석관이 욕먹는 경우는 없고 이제 방송국에서 일할 때 방송국에서 이제 자료 분석한 게 송출이 되면 이거는 평생 기록에 남죠. 그렇죠. 한 번 실수하면 두 번 실수하면 이거는 몇십 년 동안 뭐 자료가 계속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욕을 먹거나 이러진 않지만 좀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긴 하죠. 한국과 온두라스 거기랑 경기를 했는데 그거를 경기를 끝났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하자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끝난 거? 네. 보통은 실시간으로 많이 하고요. 방송국 같은 경우. 네네. 네. 구단에서는 이제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온두라스가 이적 경기를 한 거, 아니면 네. 더 가서는 이제 지역별 예선했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분석하는 경우는 이제 리그에서는 많이 있는데, 올림픽 같이 단기간에는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이 팀이 다시 이제 토너먼트 가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하진 않고, 우리 팀을 하죠.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는 어찌 보면 골 넣은 선수들이 중점적으로 기억에 남겠지만 그렇죠. TV를 보니까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수비 선수 중에 그 체육단에 있는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이름이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 박지수 선수인가? 군인으로 있는 선수. 예, 맞아요.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 거는 그건 아마 분석관들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거의 몸싸움 하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같이 이제 뛴 거리나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봤을 거예요. 선수들이 몇 킬로를 뛰고 어느 공간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뛰었나. 보면 선수들 여기 목 쪽 뒤에 있잖아요. 등 쪽에 여기 튀어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여기 뒤에다 차는 거 보셨죠? 한 번씩. 외국 팀들도 거의 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 여기 GPS를 차고 뛰어요. 지금 국가대표나 올림픽 대표도 다 차고 뛰고. 그러면 그 뛴 거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공간에서 볼이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 이게 공이 있을 때 없을 때 참여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분석하기가 조금 더 이제 편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박지수 선수는 이제 화면 밖에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공을 많이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록은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제가 대충 예상하기로는 이제 뛴 거리나 뭐 빨리 뛴 거 이게 중요한 거보다 적재적소에 있었던 적이 더 많이 있다고 저도 느꼈어요. 봤을 때. 근데 정태욱 선수가 이제 센터백 중앙에서 자리 잘 잡으면서 같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럼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정진 선수도 진짜 실제로 경기할 때 차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경기를 뛰고 나면은 다들 가서 자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뛰었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이제 분석관 코치님이 이제 얼마나 뛰었고 이런 걸 다 단체방에 올려주시면 이제 확인하고 단체방에 네, 올려서 확인하고 그러면은 본인 제일 많이 뛰었는 게 한 몇 킬로까지 나왔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한 13km 정도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뛴 거예요. 13kg. 그런 의미에서 앞에 연봉을 다 물어봤는데 연봉을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괜히 물었다가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닌 건지 좀 그런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력 분석가는 네,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많이 벌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벌 것 같죠, 그쵸? 뭐 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방송국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분석하는 것도 있고 구단에서 일하는 분석관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하는 분석관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방송국에서 일할 때가 많이 받아요. 이것도 심판 선생님들처럼 경기당으로 받습니다. 경기당. 한 경기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큰 경기 월드컵 남자 월드컵 경기가 제일 많이 받고 뭐 평균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월드컵 한 경기를 나갔다 그러면 이제 주분석관이 있고 보조분석관들이 있어요. 주분석관들은 뭐 100만 원 이상 받는다. 심판은 그럼 안경 써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안경을 끼고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글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라식 수술했습니다. 요즘은 아니면 렌즈를 끼시든지 수술을 해서 안경 착용을 하게 되면 특히 땀이 차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야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착용하지 않습니다. 정진희 선수한테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가장 본받고 싶은 선수는 누군가 싶었어요? 자기가 가장 본받고 싶은 선수. 지금 같은 팀에 있는 이근호 선수가 제일 본받고 싶은 선수. 어떤 점이 먹고 싶으신지. 일단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 이제 후배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나 뭐 저희 팀 닥터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따뜻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꼭 본받고 싶은 선수. 저 분석하실 때 K리그에서 가장 스프린트가 빠른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본인 생각.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동준 선수. 누구야? 이동준 선수. 맞아요. 최근에 스프린트 가장 빠르게 찍은 거는 그 이동준 선수가 맞아요. 맞고 그 속도가 찍히는 보셨어요? 몇 킬로인지? 많이 못 봤죠? 뭐 손흥민도 뭐 20몇 킬로가 찍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스프린트를 찍는 거를 보면은 거의 20km 가까이 돼야지 스프린트 한 횟수가 올라가요. 그게 무조건 뭐 빠르게 뛰어서 스프린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뛰는 이제 횟수가 가장 많은 것도 이동준이 했었고 가장 빠르게 찍은 거 있죠. 그 전에 또 있었잖아요. 피파 여러분들 게임도 하죠. 거기서 1위 찍었던 선수 누구예요? 누구? 맞아요. 김인선 선수가 그때 1위 찍었었죠. 22km 가까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100m 말기 제죠? 거의 뭐 11초 초반 정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빠르다. 다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고 물어봤죠? 저는 번호가요. 요주아 키미 선수 번호에서 32번을 붙는데요. 정진희 선수는 왜 32번으로 등번호를 했는지 궁금해요. 등번호. 등번호 32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렸을 때 테베즈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테베즈 선수가 32번을 좋아해서 항상 32번을 달거든요. 그래서 저도 32번을 달았습니다. 32번의 의미는 어렸을 때 테베스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직업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력분석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축구 했었는데
다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다 꿈이니까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도 크게 갖고 축구 선수 하면서도 다음에 축구 선수 내가 다 열심히 한 다음에 뭐 해야지 했을 때 전력 분석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선수하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뭐 형이나 뭐 누나가 있다. 그러면 자기 경기 뛰는 거 볼 안 잡더라도 한 번씩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치인 선수처럼 좀 멋진 선수가 돼가지고 제가 TV에서 보면서 분석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거. 네, 다치지 말고 또 심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페어플레이하는 선수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또 정치인 선수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다 멋진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주어진 자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 선수만큼만 돼도 된다는 걸 말씀을 또 드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심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공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공정한 이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문화도 경고 퇴장을 주는 카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그린 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한 선수나 팀들에게 그린 카드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축구를 하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잘 펼쳐갔습니다. 아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인 거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과 질문도 나누면서 함께 했습니다. 아마 기억에 좀 많이 남기를 바라고 세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축구 관련 직업은 어떤 게 있는 것도 알아갔을 거라고 생각되고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 분석관, 심판, 플레이어, 선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2021 우리 대구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감 콘서트 K 축구 탐색 쓰담 1부 공감 콘서트는 여기까지고 잠시 뒤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직접 운동장에서 뛰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하고 이제 축구 심판이랑 축구 선수랑 축구 분석관에 대해서 잘 알았고 정치인 선수도 대구 FC에서 다른 선수들이랑 잘 뛰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대구 FC도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에 와서 너무 기분도 좋고 좋은 에너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인 선수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론 엘리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취미로 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